여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 온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길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감동 나그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온 에바입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1년이 되었네요. 저는 11월 말 겨울 방학 시즌에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블랙핑크의 모국이기도 하고 한국어를 너무 배워보고 싶던 와중 한국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튜브로 한국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한국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지금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어느새 한국에 쉽게 적응하여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한겨울이 되어 꽤나 쌀쌀해졌고요. 하지만 한파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살아왔기에 추위에는 익숙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한국의 겨울은 습한 편이라 기온에 비해 조금 더 춥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 캐나다와는 달리 어디를 가도 카페가 있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새로 사귄 친구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함께 새해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해가 뜨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본 새해의 모습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 고생은 조금 했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어요. 눈이 별로 오지 않는 도시라 착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온 도시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겨울이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눈이 전혀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신기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른 것들도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월이 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머다 하고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했어요. 서울도 제법 눈이 쌓이는 것을 보고 고향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밤 늦게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도 그런 눈은 보기 힘듭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던지 앞을 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집에 틀어박혀 어학당의 휴강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이 정도 눈이 내리면 모든 공공서비스는 물론 시내 점포들도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 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편의점도 닫혔을 거라 생각해서 하루 종일 굶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창밖으로 나가보니 웬걸 편의점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 식당들도 그대로 영업 중이었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일단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온 세상이 하얀 설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로와 인도에는 눈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벌써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고 허기를 달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눈이 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서 산책을 해보기로 했어요. 조금 위험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근거렸어요. 이런 날씨에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이라니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을의 인도와 도로는 너무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 말고 걷는 사람들도 꽤 있어 보였고요. 조금 더 큰 길로 나가보니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설 장비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도로에서는 커다란 트럭이 연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경사로에는 눈이 쌓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밤 11시에 엄청난 인력이 즉각 동원되어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어학당으로 전화해서 휴강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냐며 저에게 되려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휴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며 저에게 수강 관련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깜빡하고 있던 서류 제출이 떠올랐고 서둘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관공서의 서류들을 주민센터 한 곳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학 관련 서류들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서비스는 정부24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데 모든 기관들의 공공 서비스를 주민센터 한 곳에서 대행해주는 개념이에요. 저는 즉시 주민센터로 달려갔고 관련 서류들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앞에서 공무원들이 제설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젯밤에 모든 눈을 실시간으로 정리한 것도 공공서비스의 일종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몸이 두 개일까요? 저희 캐나다에서는 여러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따로따로 모두 방문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며칠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폭설이 내리면 당연히 서비스는 중지되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놀랍기만 했어요. 한국인들은 눈이 와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눈이 와도 즉시 처리한다고 했어요.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상황 대기조를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경사로에는 열선이 깔려 있어 자동으로 눈이 녹는다고 해요. 마치 한국 주택의 온돌처럼 말이죠. 저희 캐나다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눈이 와도 행복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 눈은 고립을 의미하지만 한국인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서류도 늦지 않게 발급받았고 지하철도 정상 운행했기 때문에 폭설 기간 동안에도 무리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3개월 단기로 방문했었는데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된 나머지 1년이 지나버렸네요. 지금은 멋지고 사랑스러운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 힘들 것 같네요. 이대로 한국에 쭉 살고 싶어질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놀라운 일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한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